저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빌딩 셀러리입니다. 오늘은 오동엽 TV의 오동엽 대표님을 모시고 촬영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구독자 없는 채널에 잘 안 나오는데 간곡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 번 부탁해갖고 겨우 제가 모신 이유는 요새 이제 빌딩 시장이 좋아졌다가 최근에 갑자기 주춤하잖아요. 이 시장에 대해서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예, 대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빌딩로드 오동엽입니다. 아니 저 빌딩 셀러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나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출연을 고사한 거고요. 어쨌든 23년 빌딩 시장을 조금 정리해보면은 작년 22년 9월달부터 주춤했던 빌딩 시장이 올해 2, 3월달까지도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거래 건수가 있긴 있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은 상태로 거의 한 7, 8개월을 보내다가 23년 3월달부터 그동안 쌓여왔던 매물들을 조금 저렴한데 괜찮은데 생각을 하신 매수자분 생겼고 그 매수자분들에게 금리를 저렴하게 해주겠다라고 은행들이 들어왔었고 한참 22년 12월 달에 거의 6% 가까이 올랐던 대출금리가 3, 4월 달 지나면서 거의 한 5% 초반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해볼만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이 3월 달부터 매입을 하기 시작했고 3, 4, 5, 6, 7월 달 약 5개월 정도 그분들이 그동안 쌓였던 매물들을 소진하다 보니까 적당히 시장에 매물들이 없어지고 있는 시기를 보냈던 것 같고 23년 7월 8월 지나면서 새로운 매도자분들이 팔겠다 매물이 다시 늘어야 되는데 매도자는 몇 개 팔리네? 좀 더 있다가 팔면 더 받고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고 좀 버티고 계시고 매수자분들도 생각보다 안 싸네? 이게 금리도 오르고 좀 힘들 텐데 왜 이렇게 싸게 안 나오지?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싸게 나온 매물을 기다리고 있는 관망세 버팀과 관망가 이 사이에 그럼 지금은 힘겨루기 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년 9월 달부터 1년 동안 어느 시기가 가장 하기 좋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작년 22년 12월 달 미국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기죠.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별로 없었고 약간 시장에 안 좋다 얘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조회수가 확 올라가고 역시나 안 좋구나 라고 이제 확인받고 싶은 분들이 계속 구독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시기였고 9월달부터 시장이 안 좋아지는데 버티는 것도 한 4, 5개월 버티다가 먼저 포기하고 매물이 나온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11월이나 12월때 매물 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최저 가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장 좋은 위치에 싸게 매입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면 그때가 가장 저렴했으니 그때 하는 게 나았다. 뭐 그때 당시에도 미국의 금리 훨씬 더 많이 계속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 많이 나왔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 가장 좋았다. 그쵸. 그때가 가장 좋았죠. 그때 급매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출금리 많이 부담하고도 이 건물을 사야 돼? 라는 생각이 강했잖아요. 그때 12년 22년 말. 구독자분은 다 말실수 다 알아듣는데 12년 말쯤에. 게스트에 대한 예의가 없네 이 사람이. 어쨌든 22년 말에 저희 회사 고객분들 중에 건물 2개를 매입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22년 말에 계약을 2건을 했어요. 물론 잔금은 23년 4월이나 23년 7월 달에 잔금을 치렀는데 그때 계약할 때 저한테 했을 얘기 뭐냐면 대표님 저 잘하는 짓이죠? 저 잘하고 있는 건 맞죠?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쵸. 물론 저는 잘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저 마음속에 이 깊숙한 곳에서도 잘하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시장의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더 고꼬라질지 아니면은 바닥찍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 좀 됐으면은 미국도 이제 꼭지 타가지고 금리 상승을 좀 주춤할 것 같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얘기에 저는 조금 기울었던 거죠. 또 그 말에 또 믿고 싶었어요, 솔직히. 제가 하는 이 자체가 중개하다 보니까 금리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그 고객이 물어보는 질문에 제가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한 5개월 6개월 지나고 2개의 건물 중에 첫 번째 잔금을 치를 때 그분 표정이 약간 밝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때가 4월 달이었으니까 3월 달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샀던 건물의 주변에 다른 게 보니까 얘가 더 비싸게 팔렸어. 내가 작년 샀던 금액보다. 그러면 웃으면서 잔금 치러 나오는 거죠. 금리는 떨어지고 있었고. 그쵸. 예. 그리고 7월 달에 잔금 치르면서 더 웃으면서 오시더라고요. 왜? 4월 때 대출 받았던 금리보다 7월에 잔금 치른 이 건물의 대출 금리가 거의 한 0.5인가 0.6 정도 더 떨어졌어요. 두
건 다 연끌이거든요. 거의 80% 이상 대출을 받았던 부분인데 괜찮죠? 그 정도면은. 그리고 지금 9월달에 지나고 있는데 전화하면 항상 밝은 목소리를 받아주시네요. 일단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 보니까 저는 22년 11월, 12월달 그때 사셨던 분들은 위기였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이득을 좀 보시는 분들이 아닌가. 아까 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한편에는 뭐 잘못 샀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못 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 이상은 잘 샀다고 생각하지만 한 20, 30%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죠. 혹시나 마음이 있죠. 뭐 어쨌든 100% 다 맞추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저도 어떻게 시장이 바뀔지 모르니까. 근데 고객이 적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돈을 투자하고 또 몇십억을 대출에 끼고 사는데 저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겉과 속이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다 보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그분 또 느끼셨을 거예요. 오 대표도 왔다 갔다 좀 불안불안하구나. 그렇지만 벌써 사기로 한 거 어떡해 라고 생각하시고 사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 마음 언저리에 조금 있었죠. 지금 9월달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도 22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1년간 쭉 봤을 때 되는 지역은 계속 된다. 강남 3구하고 마용성 이 6개 구고 그 중에서도 가장 A급지는 강남구와 성수동인 것 같다. 그래서 진짜 나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강남구 성수동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지역까지 같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포구 아니면 용산구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위기를 한번 경험하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죠. 좋은 지역에 매수하고 싶은 마음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좋은 지역만 투자하는 거죠. 이게 안 좋은 시장인데도 이 지역은 안 빠졌네? 딴 지역은 지금 마이너스 뭐 한 30% 40% 이러는데 이 지역은 그렇게 힘들어도 본전이네? 이득 파네? 벌써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야금야금 오르네? 이거 봐라?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입하지 않았냐? 이게 또 선순환 돌면서 계속 그 지역이 집중도가 높아지고. 근데 이게 부동산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채널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진입을 하고 싶은데 하신 분들이 웬만하면 안 판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팔 매물의 확률은 줄어들고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득을 붙이고 나오니까 계속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나중에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결과로 봤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럼 아까 제가 얘기 듣던 것 중에 지금 가장 좋은 건 강남구하고 성수동이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강남구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성수동이 더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뭐 50억, 100억을 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 두 구 중에서는 어느 구가 더? 권상무님은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딸이 좋죠. 아 그래요? 지금 질문 자체는 아들이 좋냐 딸이 좋냐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남은 30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이다 부의 중심이다 라는 얘기 들으면 쭉 왔었고 성수동은 금수동 계속 뜨는 지역이네 어디까지 뜰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한 10년 정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성수동은 계속 떠질 것이냐 중간에 머물 것이냐 강남구는 지금 또 안전하게 자리 잡았는데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거냐 커진 상태에서 머물 거냐 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30억 이상 투입한다 라고 하시면은 강남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만큼 안전하니까. 성수동은 강남구보다는 약간 변동성은 좀 더 있습니다. 근데 성수동이 상승률은 강남보다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를 투입하신 분들은 성수동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양쪽 다 어느 쪽이 낫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또는 매입하는 조건,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면 좋지 않을까. 아까 얘기하신 10억이 현금 30억인 거죠? 예, 본인 투입 금액 30억 투입하고 70억 대출받아 100억에 살 수도 있고. 근데 투자자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맞는 것 같고요. 저 오동엽 개인적으로는 강남을 살 것 같습니다. 안 물어보니까 됐대. 개인적으로 당신은 뭐 사실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야지. 안 물어보니까 진행을 못해. 아니 앞에 전에 그러면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빌딩 로드의 장점이 뭘까요? 아낌없는 교육? 아낌없는 사랑? 사랑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생각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신입직원 뽑아가지고 빌딩 전문가 육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고 그 신입 직원들한테 많은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뭐 전체 회의 때나 중간중간에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 또는 최근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고객들하고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을 직원들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직원들 눈이 초록초록 빛나거든요. 그 맛에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침에 얘기하는데 막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은 야 말아 그리고 중간에 스톱 해버리는데 애들이 눈이 초록초록해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더 배우겠다고 저를 바라보면서 막 얘기 듣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고 기분이 좋아서 신나서 막 얘기하거든요. 그게 저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빌딩로드 회사의 장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신입 지금 뽑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알려주고 이 사람을 전문가 만드는데 그 시간이
힘드네. 힘들긴 힘들어, 솔직히. 뭐 1, 2년 배워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많은 사례들 접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간접 경험으로 막 키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피팅로드에서도 경력직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중개 경험이 있는 능력이 뛰어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체크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팅로드는 신입 직원과 경력직을 다 채용을 하고 제가 거의 18년 했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예. 그동안 배웠던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피팅로드의 첫 번째 장점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교육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직원들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학원이야. 그러니까 교육을 좀 줄여달라. 아, 그 최대한 많이 줄였잖아. 이게 지금 줄인 거라니까? 피팅로드는 부동산 중개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관학교. 자, 두 번째 장점은 오동엽이 있기 때문에. 피팅로드는 사랑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대로 가면 됩니까? 예. 이건 뭐 잘린 것 같아? 예, 다음번에 다음에는 권상무님이 이제 오동엽 TV에 나오셔가지고 품앗이 해야 되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셀러리였습니다. 뭐 이게 뭐 무슨 소리야? 예, 안녕하세요. 예. 오.